자, 요번에는 음양의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세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극기에서 보면은 건공감리, 사기 4개의 괴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양 중의 양, 건캐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주역에서 말하는 건 3년, 양, 그러니까 괴가 다 연결되어 있다. 3개가 연결되어 있어 건 3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건캐라고 한다면은 중에 여자들 속의 여자, 이거는 곤 3절, 곤캐가 다 끊어져 있다. 그게 곤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중에 그러면은 양 중에 음은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괴가 양, 양. 이걸 양 중에 음이라고 하죠. 가운데가 비어서 이허중. 이게 이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에 양은 여자들 속의 남자,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중년, 중간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감캐죠. 우리 태극기에서 말하는 건공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주역에서 시작하는 음양의 개념이고,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양 중의 양과 중의 그 다음에 양 중의 음과 중의 양을 뜻하는 그런 구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건캐가 하늘이고 곤캐가 땅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그럼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게요. 하늘이 왜 양이죠? 왜 땅은 음일까요? 그쵸? 그 다음에 남자가 양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여자는 또 상대적으로 음이 됩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쌀밥 좋아하죠. 근데 쌀밥은 겨울에 반드시 김장김치랑 많이들 먹죠. 배추김치. 그래서 여름에 보리밥을 좋아하죠. 근데 이 보리밥은 열무김치나 고추장에다 쓱쓱 비벼 먹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점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이 왜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산천초목이 푸르르다고, 그러니까 산천초목이라고 하죠. 풀초차. 예. 근데 이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뭇잎이나 이파리가 녹색입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녹색이죠. 근데 왜? 왜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녹색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라는 거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하늘이 왜 양이냐? 당연히 태양이 있으니까요. 양 중에 가장 큰 양이니까 태양 아닌가요? 그 태양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이 양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은 왜 음일까? 아까 제가 지하수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물이라는 거, 물론 이제 풍수에서는 흘러가는 물을 양으로도 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물의 대명사는 음이죠. 그 음은 땅 속에 고여 있죠. 물 속에. 그러니까 땅이 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심어지면은 뿌리는 하늘로 갑니까? 땅 속으로 갑니까? 왜 땅 속으로 가죠? 왜? 물을 찾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물이 음이라면은 뿌리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당연히 양이겠죠. 음양이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은 열량이 많죠. 예, 그래서 땅이 음인 이유는 지하수, 하늘이 양인 이유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가 왜 양이고 여자는 왜 또 음이죠? 당연한 거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짜증나시겠네. 근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요, 성기가 나와 있다고 해서 남자입니다. 여자는요, 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자의 몸은 상대적으로 밋밋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생식기가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나와 있다. 이래서 남자라면은 여자의 몸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하면은 굉장히 굴곡지죠. 사실은 몸만 놓고 보면은 남자 몸이 음이고 여자 몸이 양이죠. 왜? 나와 있고 돌출되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식기 기능은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남자와 들어가 있는 여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쌀밥과 보리밥 얘기를 했는데 쌀이라는 게 언제 심어서 언제 추수하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농번기, 그러니까 봄에 심어갖고 봄에 심은 그 쌀이 벼가 점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태양의 양기를 먹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 앞두고 비 내리면 어떡합니까? 추수 앞두고 태양의 양기를 많이 먹고 벼가 연글어야 되는데 이게 추수 앞두고 비가 내리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많이 속상하시죠. 이게 태양의 양기를 먹었으니까 쌀은 양기의 대명사라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리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심죠.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우리가 보릿고개 하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힘들죠. 고개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덕이라는 얘기.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그 언덕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해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쌀은 양기의 대명사, 보리는 음기의 대명사. 우린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가득한 쌀밥은 음이 가득한 배추김치랑 먹는 게 좋고요. 또 음이 가득한 보리밥은 양기를 먹으면 고추장이라든지 또는 총각김치나 열무김치라든지 이런 데 비벼 먹을 때 음양의 조화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배추가 음기가 가득할까? 당연한 얘기예요. 배추는 이파리를 먹죠. 뿌리 안 먹죠. 그럼 배추 이파리는 땅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땅 위에 있죠. 왜? 하늘의 양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늘에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뿌리가 안 보이니까 뿌리가 음이고 나와 있는 게 양으로 보이겠지만은 음양의 조화는 그 반대입니다. 뿌리는 물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양인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것들은 태양을 쫓아가잖아요. 이게 음이에요. 태양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배추김치는 배추 이파리가 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배추 이파리 먹고 정력이 좋다는 얘기들 안 하시죠? 예. 그거는 그 정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음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쌀밥과 배추김치가 궁합에 잘 맞는다면은 보리밥은 총각김치라든지 또는 고추장에다 쓱쓱 비벼 먹을 때 그럴 때 이 궁합에 맞는다는 거죠. 이게 음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음양의 질서나 순서에 부합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음양이라는 건 서로 상대적으로 짝을 만나는 거. 그게 음양의 핵심 포인트다. 자, 그럼 요거를 사주상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천간이 양이죠. 지지는 음이죠. 그렇죠?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얘기할 때 이거를 갖고 갑목은 뭐 씨앗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십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땅을 논하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를 얘기할 때는 하늘의 별자리 갖고 얘기합니다. 비율을요. 그런데 갑을병정을 얘기할 때는요 땅에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땅에 관한 얘기를 비유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양과 음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을 알면 부인을 알 수 있고 부인을 알면 남편을 알 수 있다. 하늘을 보려면은 땅에 대한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하늘의 별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네. 그래서 음양이라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오행과 만나서 10간 12지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